왜 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먼저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3%가 밤에 2회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지, 왜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낮에 피곤하고 혈압이 불안정한지, 저는 22년간 수면장애 환자만 전문으로 진료하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바로 그 황금 수면 시간이 건강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를 단 한 가지 천연 재료와 6가지 습관만으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숨겨진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식단부터 운동, 마음 돌봄까지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를 한 곳에 건강 시니어 TV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며칠 전 한 할아버지가 상담실로 오셨습니다. 71세, 평소 수면제를 5년째 복용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주무시지만 새벽 1시, 3시, 5시 3번씩 화장실에 가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잔 것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운전도 무섭고 혈압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부인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수면제를 먹어도 이러는데 대체 뭘 더 해야 하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잠들기 전 습관 4가지를 완전히 잘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수면 호르몬을 망가뜨리고 방광을 자극하는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면증과 야간뇨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증상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기 전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수면의 질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수면 패턴이 결국 만성 피로, 치매 위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걸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진료실에서는 약 잘 드세요만 반복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은 증상을 치료하는 곳이지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수면장애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습관만 바꾸면 야간뇨와 불면증의 80% 이상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면 호르몬이 아직 완전히 고갈되기 전, 방광 기능이 더 약해지기 전, 뇌가 더 피로해지기 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10년, 20년 수면 건강을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저와 제 환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실천했고 실제로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시켰던 검증된 방법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5번째와 7번째 습관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해온 행동들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전에 TV를 보시나요? 혹은 물을 많이 마시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배고파서 야식을 드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지금도 당신의 수면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불규칙하다. 둘째, 방광 민감도가 높다. 셋째, 교감신경이 밤에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 3가지가 겹치는 순간 깊은 잠은 불가능한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희망이 생깁니다. 수면 호르몬은 다시 정상화됩니다. 방광 기능도 개선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들기 전 습관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90분, 단 10분까지 이걸 지키시면 수면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요것까지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다음 하나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황금수면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이 루틴을 2개월 이상 유지한 분들은 야간뇨가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며 심지어 수면제를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불면증과 야간뇨를 해결하는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분명히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전조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불면증은 갑자기 온다고. 하지만 의사인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호는 이미 수년 동안 몸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그 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밤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이유는 세 가지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왜 제가 잠들기 전 90분이 수면의 운명이라고 말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분비의 황금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려면 밤 9시부터 조명을 낮추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밝은 조명 아래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뇌는 아직 낮이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가 2시간에서 3시간 늦어지고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 환경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분 섭취 타이밍과 방광 민감도입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다가 저녁 7시 이후에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밤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민감도가 높아져서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보았던 한 69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저녁 식사 후 물, 차, 과일을 계속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3회에서 4회 화장실에 가면서 수면이 완전히 깨졌어요. 검사해보니 저녁 8시 이후 수분 섭취량이 하루 총량의 40%나 되었습니다. 선생님, 물이 그렇게나 문제가 되나요? 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에 하루 수분의 80%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천하강 패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신부천이 0.5도에서 1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에 뜨거운 샤워를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천이 오히려 올라가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각성되어 천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에서 보면 천하강이 원활한 사람은 입면 시간이 평균 12분인 반면 천하강이 안 되는 사람은 40분 이상 걸립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잠들기 전 90분입니다. 멜라토닌 분비 교란, 수분 과다 섭취, 천하강 실패,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이 바로 불면증과 야간뇨의 황금 위험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험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당장 아프지도 않고 이상하다는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심합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TV 좀 더 보다 자도 되겠지. 물 한 잔쯤이야 뭐. 하지만 의사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바로 그 아무렇지 않은 선택이 수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간이 되어버린 사례들을요. 저는 상담실에서 종종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수면의 질은 하루 중 단 1시간에 결정됩니다.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보통의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세요. 하지만 이 말을 이해한 환자들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한 예로 64세 남성 환자분은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고 낮에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검사 결과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새벽 2시로 완전히 밀려 있었어요. 제가 잠들기 전 루틴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분은 단 3주 만에 밤 11시에 자연스럽게 잠들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수면 효율이 45%에서 82%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밤 시간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입니다. 수면 호르몬은 회복될 수 있고 깊은 잠은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루틴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잘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본 설계도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50%는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우고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수면 루틴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밤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어떤 습관부터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7가지 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수면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제 병원 환자분들이 실제로 깊은 잠을 되찾고 야간뇨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있는 루틴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면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수분 타이밍 조절, 즉 저녁 6시 이후 물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 후에도 물, 차, 과일을 계속 드십니다.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 목이 마르다며 물 한 컵을 벌컥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방광을 자극하고 밤새 화장실을 오가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4회에서 5회 화장실에 가느라 거의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알고 보니 저녁 입원시 이후에도 물 2컵, 수박 1조각, 미역국 1그릇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오후 6시까지 하루 필요한 물의 80%를 다 마시세요. 그 이후로는 입만 가볍게 축일 정도로만 드시면 됩니다. 물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충분히 마시되 저녁부터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단 이 원칙만으로 2주 만에 야간류가 1회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런 효과를 낼 줄 몰랐어요. 그분의 말처럼 타이밍만 바꿔도 방광은 편안해지고 수면은 깊어집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과민증이 있는 분들은 이 습관이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극물질 차단, 저녁 7시 이후 카페인과 당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심지어 진통제 일부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각성 효과가 6시간에서 8시간 지속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서 저녁에 먹은 커피 한 잔이 자정까지 뇌를 깨워 놓습니다. 한 68세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아메리카노 한 잔이 30년 습관이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올까 고민하셨죠? 알고 보니 그 커피 한 잔이 문제였습니다. 이걸 끊은 지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1시간 빨라졌고 2주 후엔 밤새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저녁 이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결명자차 또는 캐모마일차가 가장 좋습니다. 단맛이 강한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 수면을 방해하니 피하셔야 합니다. 저녁 시간은 몸이 진정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그 흐름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세 번째 습관은 빛 환경 조절, 밤 9시부터 조명을 50% 낮추는 것입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는 절대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빛의 밝기로 시간을 판단합니다. 밤 9시가 넘어도 집안이 대낮처럼 밝으면 뇌는 아직 활동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수면 호르몬이 제때 나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한 72세 환자분은 밤 11시까지 거실에서 밝은 조명 아래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밤 9시부터 간접등으로 바꾸고 따뜻한 색의 조명만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방법만으로 잠드는 시간이 4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어요. 어둠은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야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렌지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부드러운 조명이 가장 좋고 침실은 더욱 어둡게 만드세요. 암막 커튼을 치고 작은 불빛도 모두 가리면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전자기기 단절,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TV를 끄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빛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이 파란빛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당장 끊으세요. 한 환자분은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다 자는 게 10년 습관이었습니다. TV 끄면 심심해서 못 자요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를 끊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으로 바꾼 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일 동안은 적응이 힘들었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오히려 스마트폰 없이 자는 게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하십시오. 대신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세요. 뇌는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천 조절 기술, 잠들기 90분 전에 미지근한 족욕을 20분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신부천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족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그 후에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잠이 솔솔 옵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발을 20분간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방출되고 신부천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76세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0년 된 불면증을 해결하셨습니다. 선생님, 족욕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정말 몰랐어요. 잠들기 1시간 반 전에 족욕을 하면 딱 잠들 시간에 맞춰 천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라벤더, 오일이나 캐모마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향기 효과까지 더해져 더욱 좋습니다. 족욕이 번거롭다면 따뜻한 샤워도 괜찮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미지근한 온도가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긴장 풀기, 잠들기 30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하는 것입니다. 격한 운동은 절대 금물이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팔을 쭉 펴고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세요. 이 간단한 동작들이 하루 쌓인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어깨와 목이 뻐근해서 잠을 설치셨어요.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근육이 풀리면서 잠도 깊어졌습니다. 절대 땀이 날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는 정도의 부드러운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칭 후에는 침대에 누워 심호흡을 9번 정도 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루의 긴장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겁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천연수면 보조제 잠들기 30분 전에 소금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소금물에 꿀일까요? 이 조합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먼저 천일염 한 자밤 정도를 미지근한 물 200ml에 녹이세요. 여기에 순수꿀 한 스푼을 더합니다. 설탕이 아닌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이 조합은 세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부신 기능을 안정시켜 밤중에 코르티솔이 급등하는 것을 막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밤에 올라가면 자다가 깨게 됩니다. 소금이 이걸 조절해줍니다. 둘째, 꿀에 천연 포도당이 가해 글리코겐을 공급해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몸은 비상 모드로 들어가 잠에서 깨는데 꿀이 이걸 예방합니다. 셋째, 이 조합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한 73세 할머니는 30년간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셨습니다. 이 소금물 꿀을 3주간 마신 후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였고 2개월 후엔 완전히 끊으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게 약보다 효과가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분의 말처럼 자연의 힘은 때로 약보다 강력합니다. 단,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량을 아주 소량만 넣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방법으로 깊은 잠을 되찾고 야간뇨까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 7가지는 따로 떼어놓고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며 연달아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수면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루틴을 2주만 실천해도 야간뇨가 줄고 깊은 잠을 자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며 의사인 저도 놀랄 만큼 건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르더라도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생활 속에 넣어보세요. 당신의 수면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습관 7가지를 실천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바로 수면 환경 완성, 즉 깊은 잠을 유도하는 침실의 5가지 핵심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은 단순한 인테리어 팁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검증한 수면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이 5가지만 갖춰지면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8시간을 푹 자는 게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온도 조절,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설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추위를 많이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약간 서늘한 온도가 천하강을 도와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방을 24도로 덥게 하고 주무셨는데 밤새 땀을 흘리며 자다 깨기를 반복하셨어요. 온도를 19도로 낮추고 이불을 따뜻하게 덮으니 수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은 시원하게, 이불은 따뜻하게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완전한 어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로등 불빛, 시계의 LED, 대기전력 표시등, 심지어 달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모든 불빛을 가리세요. 눈을 감아도 빛이 망막을 통해 뇌에 전달되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한 환자분은 이것만 바꿨는데도 수면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조건은 적절한 습도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 자다가 깨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져 매우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적절한 습도는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야간뇨도 줄여줍니다. 네 번째 조건은 소음 차단,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계 째깍 소리, 냉장고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모두 수면을 방해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세요.
은은한 빗소리나 파도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가장 좋습니다. 5번째 조건은 편안한 침구, 몸에 맞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을 아프게 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침구를 선택하세요. 이 5가지 환경이 갖춰지면 당신의 침실은 완벽한 수면 공간이 됩니다. 습관과 환경, 이 2가지가 만나는 순간 수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이 모든 걸 실천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이렇게 깊이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잠들기 전 90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에 이걸 해도 효과가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동안 잘못 살아온 습관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의사로서 제가 단 한 가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는 언제든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80세가 넘어서도 수면의 질을 회복하고 야간요를 완전히 해결한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자고 결심한 그 마음,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본 그 첫걸음. 불면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작은 부담, 작은 선택, 작은 무시가 결국 큰 문제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의 작은 선택, 내일의 작은 반복, 매일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다음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 물 조절하기, 카페인 끊기, 조명 낮추기, 스마트폰 멀리하기, 족욕하기, 스트레칭하기, 소금물에 꿀 한 스푼 마시기, 이 모든 것이 너무 어렵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수면 능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돌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77세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밤이 되면 내 몸이 바뀌는 걸 느껴요. 잠이 편하고 아침이 개운하고 하루가 가벼워요. 그분은 10년간 수면제를 드셨지만 이 습관들을 3개월 꾸준히 지킨 후 제 검사에서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선언해보세요. 나는 내 수면을 지키겠다. 나는 밤 습관을 바꾸겠다. 나는 깊은 잠으로 건강을 되찾겠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면 그 한 사람의 삶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밤 90분을 지키는 사람, 오늘부터 수면을 보호하는 사람,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깊은 잠을 위한 밤 습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문장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지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건강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